누군가는 저를 무능하다고, 누군가는 경제문외한이라고, 이런 조롱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최선이었고 이게 저의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비판받을 용기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가의 몫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 정치가 오직 국민을 위했다는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한때는 공산주의의 평등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이런 과거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자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저의 사상과 맞게 계획경제를 택해주었고 서방과 동방 열강들 사이에서 적절한 중립을 유지하며 이득만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민 절차를 간소화해 질 좋은 노동자 및 학자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임기 내의 중점 국방으로 했습니다. 자주국방만이 중립국이 살 길입니다. 자, 첫 번째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입니다. 대충 간략해서 말씀드리자면 통합당, 현재 저의 정당이자 여당인 통합당이 선거자금을 더 받는 법안입니다. 여당의 독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블루드족, 즉 소수민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얻는 이익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저는 당장의 정치적 실리보다 훗날 이 나라가 짊어질 정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의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화려한 L1 고속철도냐 아니면 투박하지만 필요한 H3 고속도로냐. 누군가는 속도를 말하지만 저는 오늘 이 나라의 본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는 H3 고속도로를 뚫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나라의 심장을 뛰게 하는 혈류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이 낙후된 지역에 아스팔트라는 생명선을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길은 훗날 아그놀리아와의 거대한 무역로가 될 것이며 비효율이라고 비웃는 이도 있겠지만 나는 확실합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했듯이 소르들란드 공화국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쌓인 일을 마치고서 쉬려던 찰나 손님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르들란드의 재벌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짜는 이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협력을 원한다고 찾아왔길래 저도 협력을 원한다고 일단은 말로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는 수익성이 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이유로 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푼돈 가지고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2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에게 쉽지 않을까요?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말이죠. 이번에는 언론 재벌을 만나러 왔습니다. 언론이 제 손 위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이것은 언론 통제가 아닌 올바른 언론을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저에게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민손을 거절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4대 기업 중 2개의 기업의 오너에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어떤 건설사에게 수주를 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번에 만난 재벌인 발테르 토스크의 제안을 받았기에 언더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돈을 받았지 않더라도 언더홀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의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에 확실한 기업에 줘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지만 이것은 나라가 성장에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노동자분들도 이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기업인 가솜사로 왔습니다. 이곳은 저의 전임자이자 전 대통령인 알폰소가 경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1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결정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는 노동자를 외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투자 유치를 이유로 이곳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결의가 결렬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던 중 시위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알폰소의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치적이 있기에 이것을 자랑할 겸 해서 시위대에게 가서 연설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빠져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일했고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한번 볼까요? 시위대에서 연설이 좋기도 했고 언론에 끈도 만들어놨고 좋은 얘기가 있나 한번 봅시다. 오! 첫 신문부터 좋은 얘기를 해주네요. 근로자 급여 인상 및 성과금 제도 덕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일단 좋은 기사 좋네요. 캬! 이번에는 제 연설에 대한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일단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올려줬는데 좋은 말 해주실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는 정부 예산 결정안입니다. 일단 장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은 의료입니다. 의료는 건들지 말고 유지하고요. 그 다음은 법과 질서입니다. 내무부 및 법무부 예산인데 일단 나라가 어수선하니 증액을 해주겠습니다. 이 다음은 교육입니다. 우리들은 교육에 쓸 돈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을 위해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삭감하겠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이 증액해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자주국방만이 중립국이 살 길이라고요. 이번에는 개헌을 위해서 여당 의원들과 협상하러 왔습니다. 특히 여당 통합당의 보수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글로리아 토리 의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장을 잘 설득해야만 넉넉하게 개헌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거부권을 제거하고 장관은 국회 신임을 받고 공세조항 기존 10%에서 8%를 낮추고 지금 서울 대령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을 없애버릴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거래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번에는 여당 내 개혁파인 질라빈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이번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원래는 서울 대령의 면책 특권을 폐지를 취소하고 봉쇄 조항을 가져가는 걸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르들란드 공산당, 소르들란드 노동자당 미안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서울 대령을 재판대 위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저는 질라빈 의원에게 부통령 자리를 약속했지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아그놀리아와의 무역 협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이민법을 완화했고 고속도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고속도로 및 인프라 개선은 반드시 필요했고 부차적인 이유로 이제 무역에서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무역 협상까지는 좋지만 이건 아니죠. 발그슬란드 일에 끼어들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콘타나 연방하고도 연관이 되겠고요. 아고놀리아 주제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요. 거절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곳은 무려 산유국이라고요. 석유는 산업의 혈액입니다. 반드시 무역 협상을 체결해서 가야겠습니다. 룸부르크 왕국을 향한 적개심이라든지 적국으로 지정해놨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반드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겠어요.
테러리스트 단체도 소탕하고 우위를 가진 무역도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군의 질이냐 혹은 군의 양이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고 가시죠. 저는 군의 양이 중요하다는 참모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어떤 좋은 총을 들어도 군대가 부족하면 밀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육군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해줬고 제공권을 가져가야 육군이 유리한 판세를 가져갈 수 있기에 공군을 확장해줬습니다. 대망의 고속도로 개통식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언더홀입니다. 노동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한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역시 언더홀을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혈류를 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야 했고 우리 소르들란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 당대표 리지테른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비판을 할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최선인걸. 그는 받아들일 겁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휴, 역시나 정치인입니다. 자기 정당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개헌에 찬성표를 던져준다는 거겠죠. 참, 정의로운 정치인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이 소르드란드에서는 말이죠. 이번에는 코른티가 또다시 만남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겠죠? 결론은 무엇이냐?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되게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의 언론이 제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말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거절해야겠습니다. 루지안 갈라데, 저의 충실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오늘은 그와 국내기업에 대한 국영화냐 민영화냐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영화는 죽어도 할 생각 없습니다. 국영화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민영화를 할 생각입니다. 최강그룹을 민영화해서 자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계획정제를 주 경제로 채택했지만 사태가 말이 아니니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야 하죠. 이것 또한 대통령의 일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담 체험 그룹을 완전 민영화해줬습니다. 이제 이 콩고물을 누구를 줘야 할까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발 두 명의 제게 뇌물을 주면 자신을 잘 봐달라고 하네요. 허허, 참 이게 대통령 되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아무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국가에 이득이 되려는지 말이죠. 저는 언론 재벌인 코론티에게 올인하겠습니다. 투스크는 저나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딱히 하지 않았지만 코론티는 뒤에서 저를 보좌해줬으니 이 정도 콩고물은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선택은 이후에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저에게 돌아옵니다. 뭐? 타르쿠인 솔 대령 이곳에 온다고? 마침내 이 순간이 왔는데 말이죠. 의회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투표한 날 말이죠. 너무나 떨리면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잘 이뤘기를 기원하지만 아직도 보수파 의원들 중 솔 대령을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설마 이탈표가 생겨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케사르 키네브로 국민전성, 즉 구구정당의 당대표인 녀석이 저를 긁으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 여유라고요. 긁히는 건 자신일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만성을 레케 의원을 만났네요. 블루도족이며 근본 있는 정치인입니다. 소울 대령이 기어코 왔기에 빨리 투표하자고 글로리아 의장을 닥달해야겠습니다 만세 삼창하고 가시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드디어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법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법관들의 표를 끌어모아야겠습니다. 중도파 대법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법원은 3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도파 3명, 개혁파 3명, 창건의 5명입니다. 창건회는 소울 대령 헌법을 소화하는 입장이고 개혁파는 개혁을, 중도는 아직 유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 중도표를 가져가기 위해 중도파의 수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요. 중도파의 표가 절실한데 중도파의 수장이 찬성을 거절한다니. 아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이제 남은 방법은 창건회 쪽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참에 진흙탕 가릴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만나봐야겠죠. 역시 창건회답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를 주면 찬성해주겠다니. 허참. 그래도 뭐 현재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표도 급하고 하니 그래도 일단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최악의 수가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죠. 드디어 대법관이 투표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중도파를 잡지 못한 것이 너무 큰데 과연 이게 창고내에서는 잡았다고 해서 잘 해결될까요?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대의 과제를 수행해냈습니다. 개헌이라는 과제 말이죠. 휴, 창고의 손이라도 잡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명령권을 쓸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명령권으로 탈소라를 지시하고 소울 정권 시절 잡혀 들어갔던 정치범들을 사면해 줄 겁니다. 우리는 소울주의를 벗어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탈바꿈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소울의 그림자 아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보일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추진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누르지는 않을 거지만 거부권이 제거되면서 거부권이 비활성화됐습니다. 이건 위대한 개헌입니다. 이번에는 발그슬란드와 무역협정을 맺으러 왔습니다. 후방이 안전해야 우리의 주적인 룸부르크 왕국에 대항할 수 있죠. 순조롭게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꼬장꼬장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래도 뭐 무협정 맺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부통령이자 저희 친구인 페트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추억팔이 하려고 부른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안 좋은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아이고야 미치겠습니다. 이거 제 비서랑 잤다니 참 이거 큰일이네요. 스캔들로 커지면 귀찮아지긴 할 텐데 이참에 이 무능력한 제 친구를 내쳐야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치판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고요. 이게 증거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만 일단 사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순호양, 미안하지만 자네가 제물이 되어줘야겠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페트르를 포용하는 척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각의 사기도 괜찮아질 테고 여차하면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치면 되지 않을까요? 오호홍 좋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니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겉으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겠네요. 작전이 아주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3명입니다. 갈라데 수석, 글로리아 의장, 질라비은 의원. 누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후보는 갈라데 수석입니다. 제 내각이 있으면서 충성스러웠으며 가장 저와 합을 맞추기에 좋은 후보군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글로리아 토리 의장입니다. 일단 보수파의 표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수로 버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도 가능하며 첫 여성 부통령이란 타이틀로 여성들의 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빈 질라빈 후보입니다. 이제 개혁파는 쓸모 없으셨습니다. 이 친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 부통령 자리 약속했던 거 어디로 갔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보수파의 결집 및 보수 민심을 생각해서 글로리아 토리를 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루지안 수석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블루드족 지지를 받기 위해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 그들이 저를 잘 봐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명목상으로 누군가는 사과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캬하! 역시 연설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줍니다. 만소운 레케 칭찬을 받았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망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정리를 하자면 보수 쪽에서 인기가 급락하고 극우한테 인기가 없고 사회주의 좌익들에게 절반으로 나뉘어졌고 역대 대통령 중 블루드족 지지가 가장 높더라. 허허,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을 잃어버려도 둘을 얻었으니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군요. 전쟁의 첫 단추를 끼울 날 말이죠. 우리는 전쟁 배상금으로 따서 갚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드디어 우리는 소를 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저 잔악하고 잔혹한 범죄자를 심판할 날이 왔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편이니까 유죄가 반드시 나오겠죠? 이런, 대법원이 배신을 했군요. 허참, 참관회가 하나 줄고서 우리 편이 하나 늘었는데 무죄라니. 이건 계산이 없었던 건데 말이죠. 저 녀석을 대법원장 올려서 안 됐었나 봅니다. 이거 좀 후회가 되기 시작하네요. 우리는 국제연합 회담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룸부르크 왕국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만들 겁니다. 제가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연설에서 반응이 시원찮더니만 경제 제재는커녕 기사 한 줄이 안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렵니까? 성신님이시여, 소르드란드를 보호하소서. 작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잘라서 적들을 해치워야 합니다.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대와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니 이렇게라도 해서 우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마침내 선전포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군이 잘해줘야 할 텐 말이죠. 그래야지 소르드란드를 위해! 젠장,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 수도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저는 추잡하게 살아남기보다는 그래도 죽음을 택했습니다. 적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말이죠. 이걸로 기나긴 저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픽션이고 저의 정치 성향과는 아무런 관계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저린 영상에서는 철저한 자본주의자가 되어 나라를 되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